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동구에는 여행객을 위해 마련된 광주 여행자의 집이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급변하면서 여행객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 전략을 세운 건데요. 내년부터는 여행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광주시티 투어버스도 운영돼 광주 여행하기 훨씬 더 편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가방과 캐리어 등의 짐을 맡깁니다. 짐 보관하러 왔는데요. 네, 저희 짐 보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여행객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광주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짐을 보관해주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광주 여행자의 집입니다. 좀 편리하고 원래 지하철에다 돈 내고 맡기려고 했는데 무료로 해주시니까 조금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광주의 맛집과 카페, 관광 코스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 불필요한 이동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무료로 음료와 간식이 제공되는 여행 쉼터는 여행객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안겨줍니다. 지난해부터 이 소문을 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5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관광지나 관광지 사이 아니면 식사 사이에 마땅히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꼭 지출을 해서 카페를 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또 와서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하는 여행자의 집은 기존 관광 안내소와 다르게 여행객 중심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체적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더 재밌게 관광지를 즐길 수 있을지. 교통 서비스도 여행객 중심으로 바뀝니다. 광주 여행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광주 시티 투어 버스 대신 여행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시티 투어 버스가 내년부터 광주 도심을 누빕니다.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시티 투어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티 투어도 관광 수요에 맞게 배차 간격이나 접근성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는 맞춤형 관광 전략으로 관광객을 포함한 도시이용 인구 3천만 명을 오는 2026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연말이다 보니 모임이나 회식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밤 목포의 왕복 6차선 도로.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시작 5분 만에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달아나자 경찰이 뒤쫓습니다. 100m 추격전 끝에 운전자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재 음주 감지는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던 이 남성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나자 경찰은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이 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단속 시작 30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됩니다. 좀만 더. 네. 0.120% 나오거든요. 올해 11월 말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천여 건. 음주교통사고도 460여 건이 발생해 692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음주 단속은 피할 수 있으나 음주 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술자리가 잦은 12월은 특히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주야간 집중 음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정가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 후보군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를 2개구로 분리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에 의해 순천 해룡 지역이 황양군의 곡성으로 병합된 바 있어 이번 획정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관망해오던 민주당 내 총선 출마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서가본 전 국회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문수 전 민주당 당대표 특보,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손은모 변호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오학은 전 도의원, 조용우 전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허석 전 순천시장 등 후보군들의 출마설도 지역 정간에 설득력 있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밖에서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시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정현 부위원장이 순천시 지역구가 아닌 황양구례 곡성 지역구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해 볼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층 지지세를 규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최종 순천시 선거구 분구 획정을 전제로 현재 민주당 내 후보군들은 갑과 을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후보군 10여 명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를 선택하는 것도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가장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던 순천의 민심. 그래서 순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출마 후보군들의 눈치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이 손잡고 전국 최초 연중 무휴 24시까지 진료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올 한 해 광주시청 직원들이 직접 뽑은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산수동 문화광장 교통신호 체계 설치, 광주 관광지를 담은 스타벅스 가방 제작 판매 등 10개 사업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우수 사례에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급, 실적 가점, 포상 휴가 등 광주시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으로 옮겨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 광주연구원과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광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차 생태계 변화 대응과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 이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